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6가지를 지키지 않으시면 반드시 곰팡이라든지 해충으로 인한 병충해가 올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증상이 장마철 이후에 발생한다는 점인데요. 안녕하세요. IM 그린메이트의 꽃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오늘 영상은 긴급 영상입니다. 벌써 장마가 시작이 됐죠? 이제 한 달 정도는 비가 오락가락 하면서 끈적끈적하고 습한 날들이 지속될 텐데요. 많은 분들이 장마철 식물 관리를 물어보시는 데다가 제 주변에서도 장마철에 식물 죽이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저 또한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급하게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 6가지만 잘 지켜주시면 절대 식물이 죽거나 아픈 일은 없을 것이고 오히려 장마철인데도 건강한 상태가 유지됩니다. 6가지를 한꺼번에 하는 건 너무 어려우니까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하나하나 한 가지씩만 차례대로 반드시 실천을 해주세요. 이것들을 실천하지 않으시면 장마 이후에 식물에 더 큰 피해가 올 수 있습니다. 일단 인터넷에 떠도는 헛소리부터 체크하고 갈게요. 3가지를 제가 우연히 봤는데 장마철에 식물 이동하지 마라, 또 물 주지 마라, 분갈이 하지 마라, 이렇게 3가지거든요. 모두 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냥 무시하셔도 돼요. 식물 이동이랑 물 주는 거 관련해서는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분갈이 하지 마라? 이건 환경에 따라서 오히려 그 반대일 수 있어요. 환기도 잘 되고 맞바람이 불면서 통풍이 원활한 장소에서는 온도가 낮지 않고 촉촉한 이런 장마철 날씨가 오히려 분갈이 할 때 식물한테 부담이 덜 가기도 합니다. 분갈이 하셔도 되고요. 오히려 더 좋습니다. 팩트체크 해드렸죠? 이제부터 그 6가지 바로 말씀드릴게요. 물 당연히 주셔도 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장마라고 해서 물이 필요 없는 게 절대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식물한테 물을 주는데도 식물이 마르고 죽는 경우 있으시죠? 물이 화분 아래로 많이 나오게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 뿌리는 물을 흡수하지 못합니다. 하물며 밖에 비 온다고 습도 좀 높다고 수분이 충분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공기 중에서 수분을 흡수하는 식물한테는 영향이 좀 있겠지만 대부분의 식물은 크게 영향이 없어요. 대신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평소보다 물을 주고 나서 환기를 더 신경 써주시고요. 물 주는 텀을 좀 길게 가져가시면서 분무를 함께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제 아셨죠? 이게 핵심입니다. 실내 등, 식물 등, 식물 조명 모두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장마철에는 일단 햇빛이 좀 부족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데 식물 등 사용하시는 건 너무 좋습니다. 다만 절대 24시간은 켜놓지 말아주세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반드시 식물에게도 휴식 시간이 필요하고요. 저희 구독자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죠? 식물 성장에 가장 좋은 조명 컬러는 붉은색 또는 푸른색 컬러입니다. 사실 이건 제가 미리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하지만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만일 내 식물이 비닐 또는 아크릴이나 유리장 안에 있다, 그런데 상태가 너무 안 좋다, 그렇다면 바로 식물을 꺼내주세요. 그리고 나서 자리를 이동시켜 주시는데 여기서의 핵심은 기존 환경과 너무 크게 달라지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정말 다음날 바로 죽을 수도 있거든요. 심지어 지금도 상태가 안 좋잖아요. 온도가 낮지 않고 조금 습하면서 통풍이 잘 되는 그런 곳으로 이동시키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장마 전에 미리 그런 장소를 비워 두셔야 돼요. 그곳에 식물을 옮겨주시면 절대 실패는 없습니다. 따라서 장마철 식물의 자리 이동 하셔도 됩니다. 잎 관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특히나 습도가 높은 장마철에는 잎 위에 먼지가 더 많이 내려앉는데요. 아무래도 수분기가 있다 보니까 먼지가 더 붙는 거죠. 평소에는 잎을 따로 닦아주지 않으셨더라도 이번 한 달 동안은 꼭 잎을 닦아주세요. 매일은 아니고요. 일주일에 한 번 주말에 닦아주시면 잎 하나하나 상태도 볼 수 있고요. 또 먼지도 사라지니까 잎 건강도 더 좋아집니다. 이게 물로만 씻겨주는 거랑 손으로 닦아주는 거랑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이번 기회에 물로만 하지 마시고 깨끗한 수건을 사용해서 정성스레 잎을 관찰해보세요. 내 식물이 정말 달라집니다. 장마철에는 같은 온도라도 더 덥게 느껴집니다. 그건 식물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 혹시 제습기 써보셨나요? 저도 얼마 전에 제습기를 하나 장만했는데요. 설마 했는데 정말 다르더라고요. 따로 에어컨을 켜지 않아도 덜 덥게 느껴졌습니다. 이유는 바로 습도 때문이죠. 식물 입장에서 체감 온도가 높아지면 광합성량이 줄어듭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저희 지난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여름철 식물한테 에어컨이 안 좋다, 이런 글도 온라인에서 본 것
같은데 이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너무 덥거나 습하면 제발 에어컨 좀 켜주세요. 식물한테 직접적인 바람만 아니면 되거든요. 온도를 좀 낮춰주는 것이 오히려 식물한테는 도움이 됩니다. 이건 간단히만 말씀드릴게요. 꼭 장마철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여름 식물 관리의 기본입니다. 장마를 비롯해서 더운 여름철에는 덥지 않은 오전 시간에 물을 주는 게 베스트고요. 그게 어렵다면 차라리 퇴근하고 저녁에 주세요. 한낮에 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게 낫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실내에서 키우는 대부분의 식물들은 열대 또는 아열대 지역이 원산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실내 식물은 곧 열대 식물, 열대 지역은 고온 다습한 환경이니까 뭐야, 그럼 장마철 날씨가 딱 좋잖아. 뭔가 좀 아닌 것 같죠?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6가지를 지키지 않으시면 반드시 곰팡이라든지 해충으로 인한 병충해가 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 주변 분들도 많이 겪으셨고요. 문제는 그 증상이 장마철 이후에 발생한다는 점인데요. 이건 단순히 장마라는 특수성 때문에 생겼다기보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를 하지 않은 우리의 잘못이 큽니다. 귀찮더라도 하나씩 꼭 실천하시길 바랄게요. 아시다시피 시작이 반입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나가시기 전에 영상 아래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고요. 이런 정확한 식물 정보는 오직 저희 꼬딩남TV에서만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꼭 하셔서 이런 고급 정보들 하나도 놓치지 말고 무료로 가져가시길 바랄게요. 저는 그럼 더 많은 혜택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구독은 좋아요.